국민의힘의 실체 이재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재. 이건 재밌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강릉시의회가 열리고 있었어. 회기 중이에요. 회기라는 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방의회든 국회든 상시로 열어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회기 때만 일하는 거 있잖아. 어쨌건 회기 중이었어. 근데 이자가 서울 야구 보러 왔다?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어이씨. 그러니까 회기 중인데 서울에 야구 보러 간 국민의힘의 강릉 시의원. 근데 이 시의원의 공천권자가 권성동이야. 권성동이야. 아, 겁이 없네요, 진짜.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자가 지금 회기 중에 못 나오고요. 잠깐 뭐 해야 돼요라고 사유서 제출한 게 병원 치료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래놓고 야구 보러 갔어. 이거는 심각한 저는 사태라고 보는 게 권성동 믿고 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이 상관인 사람이 윤핵관으로서 대통령이 측근이다 보니까 그 측근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그냥 거의 양아치급으로 야, 뭐 내가 지금 강릉시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야? 숫자 들여다보고 있을 때야? 서울에 가서 야구나 보자고 목동 야구장 갔어. 목동이었나? 어디였냐 저기. 목동 맞네. 예. 아니, 이번에 시의원 당선되는 게 6월 1일인가요? 네. 6월 1일에서 회기 시작한 거는 3개월 뒤인 9월 1일부터 꼴랑 23일 그동안 바짝 일하게 회기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관 믿는 구석 있지 않으면 이런 과감한 짓 할 수 있는 기초 의원들 없습니다. 거의 국민의힘 강릉시의원 나라면 강릉시에다가 프로야구팀 유치하겠다고 나서겠다. 이 모질이야. 뭐 힘들겠지만 사회인 야구팀 아니라도요. 저기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아니라도 그 퓨처스 리그 팀들이라도 좀 이렇게 유치를 하고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새날을 운영하는 나도요. 야구 엄청 광이잖아요.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야구를 실제로 직관을 못한 지가 아마 내 기억에 한 7년?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저기 몇인지도 몰라. 근데 세금 받는 애들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그래서 가서 야구장 가갖고 술 까고 이런 비읍쇼 같은 것들이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입니다. 아이고 강릉 어쩌면 좋아. 그리고 하나 더. 또 있어요. 서울시의원 이야기인데 저 이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아우, 난 진짜 나 그런 장면 처음 봤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잠깐만 이거 보여주지 말아봐요. 본회의장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청석을 향해서 반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소리 지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말도 안 되죠. 근데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시민한테 시끄러! 고함친 국민의 시의원이 있어. 이 새끼. 얘 이름이 그 유명한 이승복이야. 나는 경상당이 싫어야 돼 이 새끼야. 난 이거 보고 진짜 분노가 스럽더라고. 이승복. 야. 왜냐면 이게 마포에 소위 말하면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정식 명칭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불러요. 이걸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포에 원래 하나 있잖아요. 상암동에. 네. 그 상암동에 있는 거를 오세훈이가 상암동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걸 수용해줬으면 다른 데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마포에다가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걸 참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회로 몰려갔어. 항의를 하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반말로 시끄러워하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전 저거 영상 보고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양천 4? 이거 뭐라고 불러? 지역은. 지역구가 양천 4 지역구인 거죠. 네, 그렇죠. 서울시의원이니까. 지역구. 이승복. 지금 여기다 이렇게 짓겠다는 거거든요. 지도로 보시면은. 더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님비 핀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미 서울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세훈 입장에서는 좀 달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래? 이게 되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닌 게 아까 강릉시의원도 그렇고 이
이 서울시의원 이승복 씨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이게 국가 기강이 다 아주 그냥 문란해졌다. 이게 총체적으로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리더가 엉망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뭐 이제 이 안 잡히는 거죠, 규율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기 삿대질하는 장면만 한 5분 동안 띄워주세요. 우리 얼굴이야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 거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 나오는 정변님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이 서울시 삿대질하면서 조용히라고 했던 이승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사를 보면은 그냥 오늘 열린 서울시 의회 임시회에서 뭐 이렇게 성토가 쏟아졌는데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치. 그치. 서울시 의원이라고만 나오지. 네, 서울시 그럼 우리가 의원이라고 찾아봐야 나오는 돼. 거죠. 찾아봐야 네. 돼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면 분명히 이 기사 내용에 더불어민주당 뭐 어떻게 서울시 의원 했는데 알아서 겨. 네. 누가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참 이제 국민들이 정말 예전보다 많은 정보와 이런 이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 저도 그 방송 안 봤으면은 얘네 당연히 그냥 국진당이구나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진짜 국민들이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하려면요 주민 공청회 같은 게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을 그래서 이걸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생략해 버리고 그냥 결정을 해 버리는 거야. 야 어차피 니들 소각장 하나 갖고 있었잖아. 하나 더 가져. 그럼 마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 입장에서는 야 까라면 까 그냥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냥.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가 반대에 부딪히고 해도 서로 간에 서로를 설득시키는 작업이거든. 근데 여기 항의하러 온 서울 시민, 마포 주민들한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 정상적 여론만 타면 얘 매장돼요. 언론들이 크게 안 받아주니까 안 문제지. 받아주니까. 끌어내려야 되죠. 자 그러면 마포구청장은 누굽니까? 전 드셨던 분. 우리 파전 박강수 씨 아닙니까? 수해 입었을 수해 때. 입던 날 파전 드신 분. 그러면은 이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장한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을까 이런 놈들. 얘 극우 유튜버였잖아. 전 먹고 있었죠. 얘 극우 유튜버였다니까? 정말. 극우 유튜버 하던 놈이 출세한 케이스예요. 제가 마포구 엄청 큰 군데요. 극우 유튜버 하던 놈이 구청장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갑자기 마포에 이렇게 딱 된 것도 왜 됐는지 제가 정청래 의원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지금 계속 그 반대 운동을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인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각장이 좀 첨단으로 들어오면서 예전같이 왜 다이옥신이 뭐 이렇게 나쁜 환경 오염 물질을 외부에 배출하지 않는 첨단 기법, 친환경 기법으로 뭐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도 님비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데 푸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 업무에서 첫 번째 절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지정 마포구. 그거 왜 그랬어요? 마포구청장이란 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우 유튜버 출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게 배당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정청래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뭐 힘들어 봐라. 저는 그게 이면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정청래 의원님 보고 계시면 전화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정청래 의원 나 생방송 할 때 무조건 전화하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죠.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예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 기습적으로 당한 일이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주의 어려운 거라니까요. 민주주의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맞추기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미안한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돼서 마포 주민들은 님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자란 짓 중에 하나죠. 오세훈 또는 윤석열 찍었던 또는 박강수를 찍었던 마포 주민들은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잘못 찍음으로써. 유동균 구청장님이 일을 되게 잘하신 걸로 알거든요.
나 너무 이번에 바람도 그랬고 그 저기 부동산 투표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이제 낙선되셨는데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유동균 구청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동균 구청장으로는 이제 인터뷰를 제가 몇 번 해봐서 친분이 좀 있는 분인데, 유동균 구청장은 진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정청래 의원실에 보좌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구청장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뭐냐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정청래 의리로 의원- 똘똘 뭉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정청래 의원님도 대단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또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신 거죠. 참, 야,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4개월 만에? 그거 좀 읽어주세요. 제 패친 임주영 씨가 그 경제 전문가입니다. 근데 페북에 글이 있던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보수 어르신한테 읽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경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과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데이터를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잘 읽는 이 분야에서는 탑 이윤정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임주영님 페북 글입니다. 첫 번째, 세계 7번째 30, 50 클럽 가입, 전쟁으로 폐허만 남은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67달러에서 이룬 기적 같은 쾌거. 불과 4개월 전 대한민국은 이랬답니다. 두 번째, UN 웅크탓, 이거 뭐라고 했죠? 웅크타드, 웅크타드요? UN, 예, 웅크타드. 웅크타드. 웅크타드 선진국 편입, 유엔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편입,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편입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그렇죠. 세 번째, 세계 8위 경제대국, GDP 규모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상 G7 국가. 네 번째, 세계 경제 포럼 거시경제 건전성 1위, 거의 매년 수출 기록 경신, 외환 보유고 매년 사상 최대치 경신,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라는 별칭을 얻음. 다섯 번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세계 11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 총 69개로 세계 11위로까지 상승,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 달성. 여섯 번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력 1위, 2021년 경제 성장률 4.0%,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 코로나 팬데믹 이후 OECD 국가 중 경제 회복력 1위. 야, 이상입니다. 예. 그 사이에 보람 PD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끝나면 어떡해? 그럼 천천히 읽어야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만든 보람은 있어야지.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어. 네, 그 남은 부분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력 1위는 하셨죠. 네, 네. 국가 신용 등급 역대 최고 등급 유지. 피치, 무디스 등 우리 국가 신용 등급 역대 최고치 등급 유지. 여러분 이거는 4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 사실상 KO 승. 소재, 부품, 장비에 일본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듦.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18년부터 일본 추월.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10단계 앞섬. 2020년 기준입니다. 아, 그리고 조선 해운업 재건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률 역대 최고치 달성. 그리고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자, 이게 꿈이었나 싶습니다. 이게 모두 4개월 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경제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환율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1393원입니다. 이제 14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전에 환율 1200원 그때 얼마나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1130원일 때였어요. 그래요? 네. 뭐 그때 1200원 제2 IMF 온다고 난리를 난리 폈습니다. 났는데 지금 사실 경제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무리 정부에서 추경호가 그랬나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뭐 한국에 외환 위기 오지 않는다. 뭐 이랬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언제 외환 보유고 위기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너무 조용하다라는 것이 경제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정말 걱정되는 거죠.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IMF가 잠깐만, 올 때 조롱하는 거죠? 네. 깜짝 뭐 놀랐어. 걱정 많이 하시는구나. 어. 아니 IMF가 왔을 때도 언론이 조용할 때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제가 떠올려 보면 1997년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 유치원 보내던 걸 끊을 때였어요. IMF가 와서 월급도 삭감되고 그런 그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주머니를 얼마나 얇게 만드는지를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IMF가 굉장히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어디에서도 그 경고등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윤석열이 하는 짓을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 한번 봅시다. 속보, 대통령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복지, 민간 주도로 고도화. 뭐래니? 너 탄핵이다, 바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은 없고 알아서들 하라는 이게 거예요. 이제 공공 영역을 민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주도로 고도화. 이거는 이명박 때는 좀 통했어요. 기업들이 하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국가가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옛날에는 그게 못 사는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대에는 최고급 아파트를 싼 가격에 지어서 일반 분양 아파트만큼이나 좋은 아파트 만들자는 게 공공이 지금 나아갈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줄 게 없어가지고 그거 좀 보여주세요. 길게 좀 보여줘요. 너무 짜.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복지 이 기능은요. 국가가 해야 될 기본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거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건데 저거를 민간 주도로 한다면은 대통령도 필요 없고. 그 예. 고도화는 거기 왜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이름이 있잖아. 선진화, 과학 방역 이런 것처럼 대국민 속임수인 거예요. 얘는 그냥 모자란 애 하나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느낌이 드냐면 일반 민간에서 하면 안 되는,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뭐든지. 지금 사교육처럼. 그러면 돌봄도 요양도 교육도 고용도 건강도 복지도 민간 주도로 가면 서민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모자란 것들이 정권 잡고 있어요. 야, 나 이 속보를 보면서 와, 얘네들 진짜 오래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거 그냥 민영화 시켜가지고 다 빼먹겠다는 또 다른 방식의 민영화 이게. 아니 가로 열고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거는 사정정국밖에 없다라는 얘긴데요. 야, 정권을 왜 잡았냐? 윤석열 씨, 정권 왜 잡았어 이거? 정권 잡아가지고 국가가 뭘 하겠다는가 그러면은. 눈이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님, 정권 잡아서 지금 이재명 수사만 하면은 그걸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기는. 어쨌건 내가 봤을 때 이건 결정선 날리는 것 같다. 요거는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니들 그럼 왜 정권 잡았어? 내려와 하는 거야. 탄핵은 뭔지 아세요? 보수 어르신? 탄핵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탄핵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보수 어르신 처음 들어봤을 이야기. 행상책임.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태도예요, 태도. 정권을 잡은 자, 대통령인 자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행상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한테 대통령을 줬더니 너한테 그러니까 너한테 준 권력을 원래 국민이 안 준 권력을 누군가가 써. 그게 최순실이죠. 이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형사 책임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지. 국정원으로부터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과정을 모르니까 윤석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진짜 내가 역대급으로 빡치네. 바들바들 막 소름이 끼치네요. 야, 그러느니 뭐 이 지지율이 오를 일이 있겠어요. 민간으로 고도화 시킨대. 야, 씨. 과학 방역 이야기 할 때 따라 저번에 또 과학 뭐라 그랬지? 과학 방역 말고 또 뭐. 과학 경호. 과학 돌봄. 좋네. 딱 그거네. 지금 딱 그 뉘앙스네. 고도화라는 게. 아 눈물 나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전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남영희 TV는 그 사이. 우리 새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어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1100명. 와 자, 남영희 TV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엄청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과학 탄핵하자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진짜. 과학 탄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사님? 요건 이제 아주 정밀하게. 그들처럼 해야죠. 그들처럼. 아니 탄핵을 고도화시켜야지. 재래식으로 하는 걸 그들은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더 죽기 전에 하자고요. 더 죽기 전에. 과학 탄핵은 민간 주도로 고도화시켜. 고도화시켜가지고. 와 진짜 이거. 촛불 대신 라이트 들고. 핸드폰 라이트 이게 들고.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이야기야. 그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아 근데 열받네 진짜. 이거는 내일 한번 더 까야 되겠다. 아 너무 심각해요. 심화시켜서 까야 되겠다. 뭐냐면 노인 일자리 6만 개 줄였잖아요.
그 6만 개를 민간한테 돌려준다는 거거든. 그냥 줄인 게 아니고요. 민간한테 노인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거 주겠다는 거야. 카페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서빙을 하면 그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이 좋은 게 아니라 민간한테 맡겼더니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월급 오르지 않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 영역의 이 일을 민간 주도로 고도하겠다는 게 이 미친 짓이 아니고 뭐예요? 얼핏 상상이 되는 게 멸공 선생, 신땡계 선생 같은 대기업에게 각 지역에 어른들 고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마을 카페를 만들게 하는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허가권을 주고 네. 정부 지원을 일정 정도 해주면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수익을 뭐 나누는 뭐 이런 형태도 지금 야.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스킬들이 등장을 하겠지. 빼먹는 방법이. 좀 이건 좀 심하다. 이거는 내가 더 준비해가지고 내일 좀 빼드릴게요. MB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인 생각이 야, 들어요.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네. 내가 웬만하면은 큰일이네. 탄핵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뭔 탄핵이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 단어 자체가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리거든. 탄핵 시켜야 되겠다. 야, 진짜 심하다. 자, 미국 가서 안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민 민심. 자, 재밌는 먹여시사 재밌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빼시면 안 되고 네, 구독해 그리고-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노출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오늘도 꾸준히 멤버십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I'm Good 가봐 역대급 이벤트가 같은 날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다 도와주시면은 또 새날이 조금 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날이 이따가 9시에 다시 오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